안녕하세요. 인문학당 달리 청년연구원 양경석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압도되곤 합니다.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신비로운 세상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신선이 머물다간 절경이라고 불리는 곳을 오늘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 신비의 무릉도원 장가게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장가게는 문자 그대로 장가게, 장씨 집안의 세계라는 뜻인데요. 명나라 때 조정에서 장씨 집안에게 내려준 그런 영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장씨가 혹시 한나라 개국공신 장량이 마지막으로 머물다간 말년에 이 은광것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한 주장에는 조금 뒷받침되는 이유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학계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량을 살펴보면은 유방이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차지하게 만든 1등 공신이며 이제 공성신퇴의 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공을 세웠으면은 또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대업을 우리가 이루고 난 뒤에 공을 누리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물러날 줄 아는 토사구팽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의 지혜를 이번 이 장가계의 이름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가계의 정보를 살펴보면은 이 장가계는 이제 풍광이 매우 뛰어나서 1982년 중국 최초의 국가산림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제 199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가계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장가계의 표지판이나 관광 안내 이런 메뉴판을 조금 보면은 항상 중국어랑 영어가 항상 있지만은 이상하게 이쪽 지방에서는 한국어를 조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제 어르신들께서는 장가계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무협소설, 무협지를 많이 보면서 자신이 그런 꿈꾸었던 세계, 과연 진짜 저런 세상이 있을까, 또 무릉도원이란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조금 젊은 저희 친구들을 항상 물어보면은 장가계는 조금 크고 신기한 그런 산봉우리들이 수천 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 좀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가족 사진을 또 찍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우리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매력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중국 유학을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 버스를 타고 장가계를 실제로 가보았는데요. 백룡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높이가 392m에 달합니다. 아주 절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서 이제 그 봉우리를 바라보면은 영화 아바타에도 이 장가계가 배경으로 나왔었는데, 그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치 공중에 떠 있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보면은 뭔가 내가 신선이 된 느낌이, 그리고 뭔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 그만큼 굉장히 아름답고 또 1년 내내 조금 맑은 날이 별로 없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 보면은 또 그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안개가 끼어 있을 때 보시면은 마치 그림 속, 옛날 그림 속 그림의 그런 산수와의 느낌을 조금 실제로 눈앞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저도 그러한 장면의 사진을 찍어서 항상 휴대폰에도 저장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보는 것만은
뭐 보는 것보다 조금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면은 꼭 가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장각의 풍경을 보면서 그때 당시 읽었던 이백의 시가 떠올랐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셨지요. 봉우리마다 흰 구름이 많답니다. 그저 스스로 즐길 수 있을 뿐이니 임금께는 보내드릴 수 없답니다. 네, 이 시는 이제 이백이 썼던 글이기도 한데, 마치 이 속세에서 벗어나 무역의 땅으로 가는 삶, 조금 오늘날 우리에게 또는 제 친구들, 젊은 세대나 또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좀 많은 심리적 안정감과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 시가 떠올랐고, 또 잠깐 뭔가 속세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제가 나중에는 여기서 꼭 살아보고 싶다, 젊었을 때 여기서 무언가를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거 반대하셨습니다. 물론 풍경은 좋지만은 너가 아직 지금부터 여기 있을 곳은 아니다, 조금 더 치열하게 경쟁도 해보고 많은 것을 부딪혀 본 뒤에 어느 것도 나쁘지 않다 하셔가지고, 그 말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니니까 저도 나중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또 저쪽에서 한 달이라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가기 전체를 다 보려면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좀 살면은 많은 것을 느끼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가기는 크게 천자산과 천문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 제가 소개할 곳은 바로 천자산입니다. 이 산수와 같은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제가 봤더니 바로 토가족이었습니다. 이 토가족은 호남성과 호북성, 중경, 귀주성 일대에 살고 있는데요. 약 800만 명 정도 토가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가족의 옛날에 그 군인 중 이제 그 향대곤이라는 장군이 자기 자신을 천자라고 부르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한족에 대항하면서 싸웠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지금 후대까지 지금까지도 이 천자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각의 삼봉우리의 왕인 이 천자산의 대표적인 관광 장소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장군인 하룡 장군, 그리고 선녀들이 꽃을 뿌리는 모습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선녀산화, 전쟁에 패한 후 천자를 향해 황제가 쓰던 붓을 던졌다는 어필봉 등이 있으니 그런 문구를 보면서 한번 산을, 그 절경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곳은 바로 천문산입니다. 장가계의 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통천대도, 하늘로 통하는 큰 길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도로가 이제 이 천문산 낭떠러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길이가 무려 10km 정도가 되고, 그 구비가 총 99번 정도가 되어서 이제 99번 굽어지니까 그 버스를 타고 가면 얼마나 스릴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기사님께서 졸음운전을 하시지 않을까, 창밖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두근두근 떨렸던 그런 재미있는 추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죠. 7,455m 길이의 천문산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 케이블카를 타고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올라가면 참 느끼는 게 정말 중국스럽게 만들었구나, 케이블카를. 와, 어떻게 저런 곳에 지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기대감을 안고 내렸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제 999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하늘로 오르는 계단과
하늘의 문인 천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천문동은 삼국시대의 숭냥산이라고 불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음과 함께 높이 1315m, 너비 57m, 깊이 60m의 아주 큰 동굴이 이 봉우리를 관통해서 이제 둥근 문처럼 뚫려서 마치 이것이 하늘로 들어가는 대문인 양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그 삼국시대의 오왕이 이를 길조라고 여겨가지고 이를 이제 천문동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을 통과해서 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새로운 세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직접 걸어서 999 계단을 올라가 봤는데요. 너무 힘들어. 제가 진짜 이제 그 세상을 보기도 전에 제가 먼저 하늘로 진짜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치도 구경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주변에 아마 중국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있고 앉아 계실 텐데 이야기도 하고 물도 나눠 드시면서 조금 좋은 친구도 되고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항상 조금 최고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죠. 이 천문산 위에 가시면은 바닥이 전체가 유리로 된 유리잔도가 있습니다. 이 유리잔도는 아름다운 장가계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곳이죠. 바닥이 유리로 뚫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분명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 했는데 그 말은 앞에 전체가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뜰 자신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저도 나름 겁이 없어가지고 가봤는데 생각보다 이 손잡이도 굉장히 낮고 바닥이 뚫혀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또 조마조마하면서 벽을 잡고 이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전제 두 눈 뜨고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만 이 아름다운 장가계의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 있으시면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마다 받는 게 8,000명 정도로 조금 제한이 되어 있으니 조금 빨리 가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시간이 많다면은 더 많은 얘기,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시간상 아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가계 하면 중국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된다 한들 어찌 늙었다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정말 조금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장소들을 보면 되게 만족도도 높고 친구들의 그런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고 소개해드리는 곳이니 좀 저를 믿고 또 한번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꼭 기회가 된다면은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더 멋진 곳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